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13만원입니다. 해서 오늘은 플러스 3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400만원 인출해버리고 나서, 실제 지금 제가 그 계좌, 그 전체 잔고는 1113만원인데, 요 빼버렸는 400만원을 요거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700만원 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제부터 요게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나한테는 요거밖에 없다. 이걸로 이 700만원으로 살려야 된다 이런 이제 절박함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700만원까지만 가면 그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항상 690만원 정도가 최저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고까지 내려가면 어떻게든 끌어올렸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그 1000만원 넘어가길래 미리 빼버렸습니다. 빼버리면 700만원 있으면 악착같이 끌어올릴 것 같아서 빼버렸고요. 오늘 매매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좀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알뜰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여유자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때는 들어가지 않고 알차게 챙깁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크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모험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슈퍼플레이라 그러나요? 그걸 자꾸 하려는 그런 욕망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그 심리적인 부분은 좀 긴박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3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특히나 많이 올랐고요. 독일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개선됐다는데요.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가 코로나 이후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는 아마 제 추측에 제가 경제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컨대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 실업보험을 청구를 하겠죠. 근데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많이 안 생겼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개선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신규 고용이 100만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25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이 있었는데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가 최저치라고 해서 고용이 개선됐다. 이거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상승하긴 했는데 보시면 독일 증시도 올라왔고 나스닥 지수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상승을 했고 근데 다우 지수를 딱 보면 아직까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이 정도 상승했으면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증시가 상승했고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0.2 정도로 24 정도로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난밤에 상승했고 미국 선물지수까지 상승했는데 그럼 당연히 국내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하락해 버렸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 오늘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거 지금 찍어서 맞추는 재미로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연거푸 맞긴 맞습니다. 제가 이날 그 오를 것 같다 해서 올랐고 이날도 오를 것 같다 해서 어제 올랐고 어제 방송할 때 하락할 것 같다 그랬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제가 상승할 것 같다 할 때는 미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도 상승을 했었고 어제 하락할 것 같다 그랬는데 미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아침에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어제 손들이나 제가 오늘 증시가 하락한다 그랬는데 뻥이었네. 뭐 미증시가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괜히 하락한다 그랬나 이거
저 정도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봤는데요. 이걸 결국을 끌어내립니다. 보시면 5분봉인데요. 미증시 상승하니까 쫙 올렸죠. 올렸는데 이걸 딱 상봉으로 5분봉 상으로 상봉 상 만들고 나서 쭉 눌러가지고 그 빼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금요일 효과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빠질 줄은 아침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이 상황이 올라갈 때 오늘 증시는 상승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오늘 제가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일찍 잤습니다. 푹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을 때 되니 와서 이제 일나서 보니까 뭐 이렇게 시장이 확 추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더 죽어버렸습니다. 쭉. 그래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건 지난 거고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또. 이것도 이제 참 그 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찍는 겁니다 순전히. 그러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은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밑으로. 믿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그 확률이 50%입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알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방송 나와가지고 뭐 지수가 하락할 겁니다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뻥입니다. 그거 그냥 50% 찍깁니다. 찍습니다. 적어도 뭐 지뿔도 뭐 경제 전문가고 뭐고 지금 내일 주가를 어떻게 그도 내일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나서 월요일 날 주가를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냥 대충 찍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도 그냥 찍는 겁니다. 찍어서 요즘 찍어서 계속 맞추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올랐고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악재가 해소된 게 없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가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이 무너졌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저께 급락하고 나서 이게 4,200까지 떨어졌다가 땡겨 올렸는데 보통 꼬리 달고 끌어올리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끌어올리고 지금 다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밑으로 더 밀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분간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 이만큼 빠지길래 이거 그냥 대충 통값으로 잡았을 때 이 빠진 만큼 더 빠진다고 보면 한 4,8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이 4,800까지 빠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밑으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지금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쪽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 층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주식 투자하다가 주말에 심심해가지고 지금 10만원 계좌 만들어가지고 11만 8천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래를 안 하니까 이제 까먹지는 않았죠. 18,000원 벌어놓은 상태인데요. 심심할 때 비트코인 하려고 제가 매매하는 거를 저는 도지코인을 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편인데요. 주식만 하던 제가 여기까지 접근했다는 얘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상당수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식처럼 복잡하게 뭐 실적을 분석해야 되고 뭐 세력이 어떻고 저떻고 골치 아프죠. 근데 비트코인은 심플합니다. 그냥 오르기 아니면 내리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작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쉽고 간단하다. 돈 넣고 돈 먹기다. 이렇게 되는 흐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스톱으로 치자면 이쪽 계통에 어두우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맨 처음에는 초저녁에는 고스톱을 칩니다. 점 100원짜리를 치죠. 그래서 이제 3점 나면 그거 하고 추가로 해갖고 약간 피박 독박 세워가지고 몇만 원씩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12시쯤 넘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술도 몇 잔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야, 점 100 갖고 언제 돈 버나? 점 1000으로 가자. 이러고 이제 점 1000으로
땡기죠. 그럼 한참 하다 보면 한 판에 10만원씩 20만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면 지칠 대로 지치고 나가 떨어진 사람 떨어지고 선수들이 남죠. 남으면 야 이거 언제 펴돌리고 있노, 그냥 그 섰다라도 돌리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건 이제 주로 이런 식이죠. 카드를 쭉 하트를 펴놓고 높은 놈이 먹기 해갖고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이때는 그냥 패를 쭉 덮어서 쭉 깔아놓고 그 중에 여기다가 뭐 50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100만 단위로 걸죠. 걸면 탁 뒤집어 갖고 땡이 나오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예를 든 이유는 비트코인이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처럼 머리 아프게 막 실적 분석해가면서 세력들이 외국인이 샀니 팔았니 골치 아프고 뭐 또 세력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올렸다가 내렸다니까 이 뒤통수 맞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저렇게 골치 아픈 것보다는 심플하게 이건 뭐 뒤통수 칠 일도 없고 그냥 오르고 내리고죠. 물론 여기도 세력이 있겠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무슨 실적이나 뭐 이런 거 개념이 없죠. 그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올라가는 거고 우르르 팔면 내려가는 거고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밑으로 더.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여기에 돈이 묶인 사람들이 비트코인 무너졌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팔고 주식하러 가야지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정권 방송에서 보니까 일부 그 뉴스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니까 비트코인 쪽에 있는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섰다 하다가 돈 잃었다고 해서 고스톱 친 사람들이 섰다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쪽 판이 비트코인 무너지면 이거 기회다 이래가지고 주식 팔고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플하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쪽이 무너질 것 같고요. 밑으로 그 근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 부분을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뭐 비자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소리 나오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에서 거의 10조인가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 표현을 했는데 이 정말이라는 게 팔아버리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지 뭐 그럴까 이런 이제 단어 그 인디드라고 표현했다는데요. 뜻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말을 하면서 의미가 뭐가 되냐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10조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팔아버릴 수도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든지 하면 테슬라에서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다는 그 압박 때문에 위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10조를 부어버렸다고 가정했을 때 급락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재수 없으면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위치에서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았죠. 제가 최근에는 추적을 안 했는데, 5월 13일까지 였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안 해봤는데, 이때 보시면 거의 뭐 2조씩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고 나서 다시 매수하지를 않았습니다. 팔고 그냥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일변열매 보시면 거래소만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2조 팔았고 2조 7천억, 1조 4천억, 4조 팔고 4천억 팔고 6천억 팔고 3,500억 팔고 5,100억 팔고 오늘 1,300억 팔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팔고 있죠. 지금 이렇게 팔아놨고 기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개인이 지금 다 받았거든요. 하루 빼곤 다 매수를 했죠.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제까지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시장 상황이 호전이 돼가지고 해외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매도했던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해갖고 증시가 확 끌어올려졌어요. 근데
항상 그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외국인이 다 매도해놓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악재가 또 생겼을 경우에, 추가 악재가 생겼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여기서 무너져 가지고 코스닥이 이 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누르려는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어차피 찍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은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한 부분인데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오늘 제가 좀 있으면 치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가야 되는 관계로서 낮에 좀 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자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매매한 것은 휴마시스가 지금 한 5% 하락했는데 어제 5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왜 손실이 안 났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어제 일단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리에서 300만원치를 보합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휴마시스를 휴마시스를 16,500원에 어제 300만원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불안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불안해서 일단 줄이고 200만원만 남겨놨었고요. 오늘 아침에 로지시스 매매해가지고 약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손실 난 걸 이 로지시스 매매하면서 이걸 조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테마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지난밤에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화폐를 여름 때까지 뭐를 하겠다 했는데, 그 뉴스를 제가 여기다 정확히 적으려고 뉴스 다시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아침에 미국 증시 상승에는 이유가 뭔지 이거 찾아보려고 내려가고 쭉 보다가 이제 쭉 올리는데 파월 연준 의장 글자 나오길래 연준 의장이 중요하다 싶어서 내용 봤는데, 뒤에 디지털 화폐를 여름 시즌까지 뭘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했는데 이게 호재성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7, 8월이니까 한두 달 정도 남았구나 생각하고, 이건 뭔가 호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는 원래 제가 봤을 때 대장은 KCT가 대장으로 봤습니다. 최근 흐름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지시스를 대장격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로지시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9,550원에 아침에 바로 그러니까 여기쯤이죠. 9,550원에 여기쯤에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여기쯤에서 이익 실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로지시스로 이익이 난 이 부분으로 휴마시스 손실 난 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 또 KCT도 한번 매매했었어요. KCT는 9,760원에 여기쯤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눌리고 나서 아무리 봐도 올라갈 것 같아서 잡았는데 아니었군요. 자로 들어갈 때 KCT가 이제 대장 같으니까요. 자로 들어갈 때 제가 주문을 얼마에 넣어놨냐면 9,760원에 주문 넣어놓고 갔습니다. 이거도 제가 경험상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9,760원이니까 여기 매수 주문 넣어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주문 넣었던 이유가 아침에 이제 이때 자로 들어갔거든요. 올라간 거 보고 이 가격에 따라 들어가기는 싫으니까 이거 한 9,960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한번 누른다면 대충 만원대 여기에서 접전이 펼쳐질 때는, 만원대 공방을 할 때는 한번 만원대 부분을 돌파를 실패했을 경우에 9,600원 정도, 그러니까 9,760원 이 정도 때까지 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경험상. 그래서 여기다 주문 넣어놓고 자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체결이 돼가지고 체결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위로. 그래서 운 좋게 이것 때문에 수익이 또 조금 났습니다. 그 다음 팔았는 게 이제 올라갔을 때 KCT를 1,500원 정도 좀 약하게 팔았군요.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 정도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해서 요게 수익이 났었고, 휴마시스 손실 난 부분, 이 부분을
로지시스하고 KCT 매매하면서 그 수익으로 인해서 커버를 하고 플러스 3만 원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KCT가 뒤에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이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KCS가 땡겨 올라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대장이 KCS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름이 좀 다 비슷한데요. 이 디지털 화폐가 되게 되면 현금 인출기 쪽이나 은행에 있는 전산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업체가 지금 보시면 이 한국컴퓨터, 한네트, 로지시스, KCS, KCT 이 종목들이 전부 그와 관계되는 회사들입니다. 뭐 용역을 하든 아니면 장비를 공급하든 뭐 하다못해 편의점 밖에 있는 거기 현금 인출기를 하든 그래서 이 종목들 보시면 다 특이한 이 공통적인 게 보시면 KCT 자동화 기기 용역 단말 시스템이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한국컴퓨터 지주입니다. 그 다음에 KCS 용역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이거는 그 금융 관련한 그 부분이에요. 한국컴퓨터 지주죠. 그 다음에 로지시스 마찬가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 보시면 한국컴퓨터 지주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 다음 한네트 벤 뭐 무인정상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국컴퓨터 지주입니다. 그 다음 한국컴퓨터 이거는 무슨 LCD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인 것 같은데요. 얘도 보시면 한국컴퓨터 지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지주에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보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KCT가 계속 대장으로 들썩들썩했는데 이때도 보시면 급등하려고 하다가 밀렸고 이 계속 눌렀습니다. 눌렸던 이유는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왜 올라갔냐면 비트코인이 무너지니까 암호화폐가 무너지게 되니까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종이 지폐 쓰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암호화폐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전자화폐 개념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밖에 없죠.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는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처럼 생겼지만 중앙은행에서 통제 가능한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무너지고 나면 디지털 화폐가 떠오른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암호화폐 무너질 때부터 얘들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급등하니까 계속 눌러버렸고 어제 나온 이제 파월 의장까지 나와버리니까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적극하겠다 하는 뉴스 나왔을 때 눌렸는데 미국까지 그 얘기 나와버리니까 누르던 세력들이 더 이상 못 눌러가지고 거꾸로 튀어 올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는 세력들이 손절하면서 튀어 오르지 않았나 싶고 얘가 계속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기습적으로 딱 노리고 있다가 얘를 그냥 대장으로 확 당겨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게 원래 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로지시스라든가 KCT를 노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대장은 KCS였고 디지털 화폐 쪽의 테마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대장은 상한가 들어갔는데 뒤에 있는 종목들이 꼬리를 조금 달아버려 가지고 매도량이 조금 많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계속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 쪽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저는 일단 다 정리했습니다. 보유 종목을 전부 다 정리하고 현금 100%입니다. 지금 월요일날 시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정리했고 지금 현재 투자금이 그렇게 모험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알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보고 주말 푹 쉬고 나서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끝날 때쯤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대아TI 남북경협주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괜히 요거 손해보진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매수하고 바로 그 가격에 본전 가격에 정리해버렸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거기가 있죠. 미국 방미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뉴스 나온 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남북
정상회담 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인정을 해주는 듯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남북 상호 어떤 그 교류 협약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그 부분을 미국에서 조금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무슨 그 표현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렇게 될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와는 다르게 북미 간의 대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경협주 쪽은 제가 그 경농하고 조비하고 대하티아 이렇게 지금 그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버렸는데요. 매수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 한미 정상끼리 좋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있었고, 빅책이 안 빠지고 들어올린다는 이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건 오로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고 봅니다. 대화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경협주가 뜰 거고, 미사일 한 방 쏴버리면 반대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상당히 모험적인 그런 거라서 일단은 그 정리만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의 범위의 결과가 나오면 재료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올랐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고 나서 대하티아이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꺾이는 거 보시면 막상 대화하러 가서 오늘 주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한다면 뭔가 나올 상황이 됐는데 안 올라가고 거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건 미리 반 올라갔다가 재료 노출을 해갖고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의미 있는 아주 획기적인 뭔가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급등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 반영됐다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농저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건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농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이 270억 나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방송 짧게 해야 되는데 또 얘기 나오는데, 경농 실적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1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270억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죠. 그래서 와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경농하고 조비는, 농약하고 비료는 봄에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봄에 벼농사 그 파종해 놓고 나서 비료를 많이 뿌리고 농약도 많이 뿌리고 하기 때문에 1분기 때 실적이 최고치가 나오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 때 지금 없어서 그런데 2019년도의 실적을 추정해보자면, 2020년도 실적을 추정해보자면 영업이익이 143억인데 지금 뒤에 마이너스 140억이 나왔죠. 그럼 바꿔 말하면 1분기 때 플러스 한 200억, 200한 몇십억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70억 나온 영업이익이 경농이 탁월한 뭔가가 좋아져서 생긴 게 아니고 1년치 수익이 1분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하게 나온 겁니다. 이 실적이. 경농이 영업이익 270억은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왔는 수준일 겁니다. 비교해보면 작년 기록이 안 보여서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 경농조업이 이쪽은 농약 관련한 비료 관련한 종목들은 1분기 때 그 수익이 엄청나게 팔려 나가고, 그 다음 뒤에 가면은 쉽게 말해서 벼농사 수확할 때 되면 농약을 당연히 안 뿌리죠. 약 뿌리면 먹는데 지장 생기니까 처음에 파종해놓고 그 뭡니까 그 모종막 자라고 있대 이럴 때 농약하고 비료를 많이 줍니다. 다 크고 나서 가을에는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가을에는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실적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건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생각하고 270억 영업이익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했는데 이게 남북 경협주하고 물려버리니까 아주 좋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적도 좋은데다가 남북 경협 관련인 돼서 좋은 일이 생기면 북한의 비료 지원 이렇게 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래서 경농조비가 그런 관점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남북 경협주 정도 이렇게 시장에 좀
그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다시 정리하면 디지털 화폐 쪽하고 남북 경협주 쪽 이런 쪽이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자가진단 키트는 상당히 좋게 봤는데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생각보다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미스테리하긴 한데 어제 확진자 숫자가 또 560명으로 줄었죠. 600명대 가고 있다가 500명대로 또 줄었습니다. 그럼 주말 되면 또 주말 효과로 해갖고 400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확진자가 400명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 생각에 코로나는 진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려가 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 휴마시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실적 좋았다는 엑세스바이오도 뒤로 밀리고 있고 시젠도 지금 뒤로 밀리고 있고 전반적인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휴마시스 오늘까지만 확진자 지켜보고 확진자가 진정되면 이제는 진단키트는 손 털겠다고 말씀드렸고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도 뭐식인강 그 변이 바이러스인강 이게 막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시 노려보더라도 당분간은 그 코로나는 진정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보니까 저 혼자서 뭐 위기다고 말해봐야 사람들이 전부 다 괜찮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버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위기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정부에서 방침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가시오 하고 이제 손은 빼겠습니다. 뭐 팔아버리면 그 말이죠. 아니면 팔면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손절했고요. 이것으로 해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5월달 들어서 좀 안 좋았습니다.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제 예상과 다르게 손실이 계속 생겨서 운도 조금 안 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고 이제는 그 700만 원대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주부터는 한 종목에 50만 원씩 배팅 치든지 해가지고 만 원, 2만 원씩 차곡차곡 벌어가지고 다시 1000만 원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그 아까 초반에 제가 월요일 날은 많이 빠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찍은 겁니다. 전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찍은 거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